지식이 아닌 지혜를 기르는 방법. A부터 G까지 홍주원 소장의 핵심만 짚어드립니다. 주식이 머니. 채널톡을 보니까요. 주식을 가격으로 비교를 하면서 무엇을 사야 할지 고민하는 분들이 많이 계시더라고요. 자, 여러분, 만약 주식을 산다. 네. 산다. 2만 원대 종목, 20만 원대 종목 둘 중에 어떤 종목을 매수하실 겁니까? 저 같으면은 금액을 좀 적게 2만 원대로. 2만 원대 주식을 산다? 네. 왜냐면 처음서부터 큰 거를 도전할 마음이 없어요. 큰 큰 거를 바라다가 잃는 게 많다라는 걸 항상 배우기 때문에 저는 2만 원으로 2만 도전할 것 원대? 같아요. 초보자들은. 우리 곽현아 네. 씨는요? 수원의 불나방이지만 수원의 또 큰손. 네. 아, 네. 큰손. 그런 얘기는 옆에서 해줘야 돼요. 큰 자기 손은 뭐 입으로 자꾸 불러가? 뭐 크다고 그러고. 제가 보니까 코스피에 좀 좋은 그 명품 주식들이 보통 다 10만 원 넘고 막 2, 30만 원 막 이렇더라고. 사는 거 화끈하게 그런 거 사야죠. 큰 손답게. 전 20만 원짜리로 가겠어요. 배팅하겠어요. 아니 그러니까 이게 물건의 경우에는 사실 좋을수록 비싸진다라고 우리가 흔히 생각을 하는데 그쵸. 주식은 이제 그렇지 않을 수 있다라는 거거든요. 그렇죠. 정확하세요. 그러니까 6만 원대 삼성전자를 살 거냐 아니면 60만 원대 에코프로를 살 거냐 이 고민하는 투자자들이 그렇죠. 많습니다. 네. 판단 기준 어떻게 둬야 됩니까? 그럼 제가 한번 다시 여쭤볼게요. 네네. 6만 원대 삼성전자가 시가총액이 클까요? 아니면은 60만 원대 에코프로 시가총액이 클까요? 아, 당연히 큰 돈이 있으니까 더 큰 거 아닙니까? 에코프로가요? 에코프로가요? 60만 원대. 아니 기업만 놓고 봤을 때. 기업만. 자, 그러면 삼성전자. 크죠? 삼성전자가 크죠. 기업은 삼. 근데 크죠? 왜 삼성전자가 주가가 더 싸요? 그거는 그냥 액면 분할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감자. 그런 걸- 감자요? 야, 그런 거 근데 이걸 아는데 왜 그렇게 대답하실까요? 그거의 연관성을 몰라요. 뭘 알아야지. 아 그래서 이거 뷰지 말아요. 여러분들도 모르시잖아요. 저 아는 게 아니라 대본 다음 페이지를 흙기 본 거예요. 네. 그래서 네. 자기도 모르게 튀어나온 거예요. 고구마라고 아닌 게 어디야? 아이고 땅 봐봐라. 이거를 제가 좀 설명을 드리자면 삼성전자가 지금 사실상 300만 원대예요. 액면 분할하기 전에는 1주당. 몇 번이나 액면 분할한 거야? 얘기를 우와. 하는 자, 그럼 액면 분할을 통해서 지금 이제 5만 원, 6만 원대로 내려오는 그 거겠죠. 얘기구나.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네. 어플을 켰을 때 네네네. 딱 보여지는 가격 있잖아요. 네. 프로 얼마, 네. 삼성전자 얼마. 이거는 액면가예요. 액면가. 액면가. 그러니까 주식이 갖고 있는 값어치가 아니라 액면가. 보이는 그렇죠. 페이스? 보여지는 그냥 얼굴이에요. 얼굴. 겉모습. 얼굴. 겉모습. 겉모습. 우리가 주식이라는 걸요 발행을 합니다. 주식회사에서는 5천 원짜리의 주가를 가진 회사는 주식 발행 물량이 1,000개밖에 안 돼요. 네. 자, 근데 2천 원의 주가를 가진 기업이 발행한 주식은 10,000개예요. 자, 그럼 어떤 기업이 시가총액이 더 클까요? 아, 장난하세요? 정성호 씨, 예. 어떤 기업이 시가총액이 그래, 더 클까요? 난 알고 있어. 저는 얘가 아는 거가 정답이라고 생각합니다. 2,000원짜리 2,000원이 훨씬 회사가 높네요. 훨씬 높네요. 그러네. 근데 사람들은 5천 원짜리 회사가 더 비싸다고 생각하잖아요. 얼굴. 얼굴만 딱 보고는 아우 얘가 그렇죠. 더 비싸네. 좋은 회사네. 그렇죠. 이렇게 생각할 수도 맞아, 있죠. 좋은 회사. 그러면 지금 이거를 응용해서 배워보자면 결국 액면가는 회사의 주가를 나타내주는 어떠한 가격 표시일 뿐이지 그 회사의 가치를 혹은 그 회사의 규모를 판단해 주지는 않아요. 이걸 보려면은 이 회사가 발행된 주식 물량과 가지고 있는 주가를 곱해야 돼요. 이해되셨죠? 예, 이제 회사에 대해서 알겠는데 그러면 액면 분할은 왜 하는 거예요? 어떠한 주식의 시장 가격이 과도하게 어떻게 조금 높게 형성이 돼서 거래가 부진해지는 경우가 생겨요. 예를 들면은 진짜 개미 중에 내 수중에 5만 원 정도밖에 없어. 그럼 10만 원짜리 주식을 못 사니까. 그럴 수도 있죠. 이거는 어떠한 특별한 요인이 아니라 투자자들의 심리적인 요인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거래가 부진해지죠. 네네. 거래가 부진해지면은 시장에서 인기를 잃어요. 이럴 때 이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서 액면 분할이라는 걸 하는 거예요. 대표적인 예시로 삼성전자가 만약에 지금 1주당 300만 원이에요. 엄두 내시겠어요? 아우 힘들죠. 엄두 못 내죠. 사실은 어우. 삼성전자 5만 원짜리를 300만 원어치 사는 거랑 300만 원짜리 주식을 1주 사는 거랑 똑같은 거거든요. 그러네. 똑같은 건데 이 1주를 사기에는 조금 그래서 안 사게 되는 거예요. 회사의 가치는 똑같은데 같아요. 주식 수를 더 늘리는 그렇죠. 거구나. 주식 수를 더 늘려서 그러니까 일종의 착시를 일으키게 해서 거래를 활발하게 하는 그렇죠. 효과가 있는 예를 거죠. 들어서 네. 100만 원짜리 주가를 2대1 액면 분할을 하면 얼마가 될까요?
2대 1? 50만 원이 50만 되는 원. 거예요. 그러면은 그만큼 지금 발행된 유통 물량의 똑같은 2배를 발행하면은 50만 원이 되는 거예요. 그렇군요. 얼마 전에 저 우리 곽현아 씨가 가지고 있는 회사도 액면 분할을 했잖아요. 액면 분할을 했어요. 5대 1로 했는데 그 음. 액면 분할 뉴스 났을 때 갑자기 주가가 오르더라고요. 맞아, 맞아. 그럼 소장님, 이 액면 분할 뉴스가 뜨면 이게 그럼 호재인가요? 호재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어요. 그래요? 네. 예를 들어서 삼성전자 같이 우량한 기업, 보장이 되는 기업, 그러면서 인기가 높은 기업이 액면 분할을 한다 그래요. 어떻게 될까요? 호재죠. 호재죠. 많은 사람들이 또 살 이제 수 관심을 심리적으로 네, 맞아요. 사람들이 굉장히 접근하기 용이한 가격대로 내려왔다라는 거는 굉장히 많은 투자자들이 여기에 매수세가 들어올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쵸. 그렇기 때문에 호재로 작용이 돼요. 그런데 듣도 보도 못한 기업이 네. 허구한 날 액면 분할하고 좀 약간 순화해서 좀 얘기해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듣보잡 이런 거 하지 마세요. 알겠습니다. 예, 너무 지금 가슴 가슴이 아파가지고. 찢어지니까. 네, 알겠습니다. 네. 좀 애매한 기업이. 애매한 예. 애매한 기업이 뭐 아, 시도 좋은 때도 편이에요. 없이 걸리락 걸고 액면 분할하고 이래버리면은 그러든지 말든지가 되는 거예요. 네. 아, 사람들은 관심. 그건 악재가 될 수도 있거든요. 그러든지 말든지. 나 위로 좀 해줘요. 네. 자, 그러면 여기서 방송 중에 오늘 특별한 이벤트 한번 실시해 보도록 오, 하겠습니다. 이벤트! 네. 네. 자, 지금 방송을 보고 계시는 분들에게 자격이 있는 거예요. 자, 이 방송이 진행되는 동안 퀴즈의 정답을 맞히시는 분들 선물을 좀 드리겠습니다. 자, 깜짝 퀴즈. 네. 주식이 뭐니 시작 이래 최초로 시도하는 이벤트예요. 좋습니다. 주식의 액면가액을 일정한 비율로 분할해서 주식의 수를 늘리는 것을 뜻하는 주식 용어는 무엇일까요? 네 글자. 네. 방금 우리가 정말 많이 얘기했고 제가 내드린 문제 안에도 답을 이렇게 잘 조합하면 나와요. 카카오 채널톡에서 주식이 뭐니 검색 후에 친구 추가해 주십시오. 채널톡으로 퀴즈 정답을 보내주신 분께는 5분을 또 뽑아서 커피 쿠폰 선물 보내드립니다. 아니, 액면, 분하다. 이건 너무 근데 쉽다. 근데 굳이 이렇게까지 안 드려도 다 아실 거예요. 그래요? 네, 저희가 중요한 건 스피드입니다. 지금 바로 지금 바로. 톡을 보내주십시오. 자, 주식의 기본을 조금이라도 다졌다면 지금부터는 주목해야 할 돈이 되는 주식을 알아봅니다. 주식이 머니! 오늘의 주제를 공개합니다. 최근 이스라엘과 하마스 간의 전쟁으로 지정학적 긴장감 매우 높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세계 경제 활동에 중대한 위험을 초래할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계속 나오고 있는데요. 자, 홍 소장님, 그 전쟁 이슈가 나면 경제적으로는 어떻게 연결이 될까요? 굉장히 많은 부분들이 있어요. 우선은 경제적 불안이 좀 찾아오죠. 이 전쟁으로 인해서 투자라든가 소비 활동이 좀 감소한다든가, 그리고는 또 이제 그동안 좀 느꼈던 에너지 가격, 뭐 원유 쪽이라든가 그 유가가 좀 굉장히 많이 올랐죠. 천연가스 가격이라든가. 맞아. 그리고 세 번째로는 환율 변동이 또 있을 수 맞아, 있습니다. 화폐 가치가. 예, 화폐 가치가 급락하거나 혹은 급등하거나 이런 경우가 또 생길 수도 있다 보니까 국제적인 정세가 많이 막 이렇게 변함으로써 경제적인 부분까지 침투해서 들어오는 이런 상황들이 좀 많이 발생이 되고요. 또 다른 거는 이제 지역 영향이 있을 수가 있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우크라 같은 경우는 세계 3대 곡창지대 밀가루. 그렇죠. 곡물가 엄청 올랐었잖아요. 올랐죠. 많이 오르죠. 그렇게 되면 대두라든가 네. 뭐 이런 것들이 엄청 많이 올라요.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이런 음식에 대한 인플레이션을 또 초래하게 되고요. 그리고 유통 쪽에도 문제가 생깁니다. 유통. 네, 유통이 중단되면은 마비가 와요. 맞아, 항로가 바뀌고 뭐 맞아요, 돌아와야 맞아요. 되고 거기를 맞아. 못 가고. 아니 막. 실제로 그 우크라이나 전쟁 시작됐을 때 난리 났었잖아요. 그렇죠. 이 물건이 들어오질 못해가지고 맞아요. 그쪽을 맞아, 거쳐 들어오는 게 가격이 어마어마하게 상승하고 그런데 이
최근 이런 뭐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 외에도 사실 우리나라는 미국이랑 중국 영향을 굉장히 많이 받잖아요. 근데 왜 두 나라가 이렇게 막 서로 좀 협력하면 좋겠는데 왜 그럴까요? 이거는 우리가 좀 역사를 공부를 해볼 필요가 있는데요. 미국은 그런 패권을 위협하는 존재를 용납하지 않고 더 나아가서는 불공정 무역을 통해서 좀 화폐를 조정한다든가 혹은 산업 스파이로 인해서 최첨단 뭐 이런 기술들이 이제 많이 유출이 되는 또 사건이 있었고요. 그때부터 시작이 된 게 미중 간 무역 분쟁이었는데 근데 여기에서 문제는 뭐냐면요. 이 둘이 서로 이제 우방국들 그리고 이제 동맹국들이라든가 이런 국가들한테 압력을 넣고 있다는 맞아. 거죠. 그러니까 사실상 이 중간에서 새우등을 터지는 거는 힘없는 우리나라 같은 경우. 그러니까 이제 미국한테 타격을 받아도 굉장히 경제적 타격이 심각할 수밖에 없고요. 그리고 중국 내수 시장을 잃어도 엄청난 타격이 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럴 때일수록 외교가 굉장히 중요하다. 정치가 곧 국가이고 국가가 곧 경제예요. 그러다 보니까 주식에서는 특히 정치 이슈를 정말 민감하게 봐요. 이 법안 하나 그리고 정책 하나 때문에 시장이 폭등했다가 폭락했다가를 반복하는.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도 좀 관심 있게, 좀 주의 있게 봐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좀 드리고 싶습니다.